네, 저 변호사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좀 늦게 출근합니다. 오늘 7월 4일이고요. 제가 최근에 좀 아주 재미있는 문장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 축구 감독 중에 베리 스위처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은 애초부터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는 마치 삼루타를 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야구 얘기네요. 삼루. 자, 원래 내가 삼루에 그냥 태어난 건데 내가 삼루타를 치고 삼루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3루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자가 3루에 있으면 다음 타자가 땅볼만 쳐도 사실은 홈으로 들어와서 1점을 낼 수가 있죠. 또는 뭐 폭투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짧은 내야 안타, 심지어 안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짧은 공만 치면은 홈으로 들어와서 1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루라는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죠. 근데 그 3루까지 내가 3루타를 치고 3루까지 간 다음에 득점하는 거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건데 비유를 든 거죠. 3루타를 친 게 아니고 마치 그냥 3루에 처음에 태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3루타를 친 것 마냥 우쭐대는 사람이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얻지 않은 주어진 것을 마치 자기가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넌 왜 1루도 못 가, 2루도 못 가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는 정말 식상해질 정도로 많이 듣는 우리 금수저, 뭐 흑수저, 바로 이런 얘기가 그거죠. 그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in his mouth. 그러니까 실버 스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게 뭐 변형돼서 금수저란 말도 나오고 흑수저, 플라스틱 수저, 요즘 말이 많던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 운명적으로 주어지거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어진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 뭐 고맙게 쓰는 건 좋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낮게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얻게 된 좋은 것들을, 그것에 우쭐대는 것은 허약한 정신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우연히 얻게 된 것들로 인해서 우쭐대는 것은 허약한 정신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제 한번 뒤틀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연히 얻게 된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또 좌절하는 것, 그것 역시 허약한 속성이다. 그 말도 가능하겠죠.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내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건가, 안 그러면은 우연한 요행으로 얻게 된 것인가, 행운으로 얻게 된 것인가. 그럼 행운으로 뭔가를 얻으면 그건 되게 좋죠. 보너스 같은 거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보너스라는 거고, 보너스라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베이스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보면 그런 운으로, 행운으로 받게 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자랑 삼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내 기준점이 바뀌다 보니까 이건 내가 그냥 우연히 얻은 거야, 이거는 그냥 행운이야, 뭐 주어진 거니까 감사하지만 이걸 내가 기본으로 삼을 수는 없어. 사실은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죠. 그 사람은 워낙 그 독설, 그 다음에 촌철살인의 경구로 유명한데요. 특히 그 양반의 묘비명이 유명하죠.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래 될 줄 알았네. 영문을 번역하면은 묘비명에 내 이렇게 우물쭈물 어영부영 지내다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을 줄 내가 알았네. 이거 그러니까 그 양반 특유의 어떤 해학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언젠가 성철 스님이 책에서 쓰셨던데, 자기가 본 묘비명 중에 제일 멋진 묘비명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었다. 버나드 쇼 한 얘기 중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번의 저속한 성공보다는 한 번의 고상한 실패가 낫다. 저속한 성공과 고상한 실패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속한 성공은 무엇이고 고상한 실패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저속한 성공은 뭔가 성공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이게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질이, 성공과 실패도 다 질이 있다고 보는데, 성공의 질이 썩 좋지 않은 질의 성공인 거예요. 근데 실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실패를 했지만은 질 좋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질 좋은 실패, 고상한 실패, 뭐 그건 이런 거겠죠. 내가 뭔가를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됐어. 결과적으로는 실패야.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 깨달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실패가 결국은 나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사는데, 쟤 지금 삼루에 가 있잖아. 쟤 성공했잖아. 그런데 그 삼루에 가게 된 배경, 과정,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 과정, 실패에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떻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성공에는 저속한 성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질 낮은 성공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실패에는 질 높은 성공, 질 높은 실패,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성공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니까요. 저도 이제 뭐 6월달까지 1분기가 아니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오늘 토요일 일요일로 이제 후반기의 전반적인 뭐 제 개인적인 인생 계획과 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할 텐데, 성공한 파트도 있고 또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실패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복기를 하고 내가 어떤 점에서 내 계획이 어긋나는 걸 생각해 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실패의 질을 좀 올려서 이 실패를 또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요인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베리 스위치의 얘기,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마치 삼루타를 친 것처럼 우쭐대서도 안 되고, 우연히 얻은 어떤 행운을 가지고 우쭐대는 그런 허약한 정신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버나드 쇼 말처럼 성공, 저속한 성공보다는 고상한 실패, 질 높은 실패가 낫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편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